오늘은 연필소묘 기초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육면체 그리기를 해볼 건데요. 자,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림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그리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육면체를 그릴 때 보통 육면체는 다른 뭐 구나 원기둥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느껴지지만 사실 형태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육면체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케치를 할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크기의 육면체를 그린다라고 하면 처음에 연필을 이제 스케치 과정에 이쪽에서 바라본 가볍게 우선 크기를 생각해서 가볍게 스케치를 해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면에 비해서, 물론 이거는 대상을 이제 그린 게 아니고 내가 임의로 그린 거지만, 이 사물에 있을 때는 이 가로 세로의 비율들을 잘 확인해보고 이 비율을 좀 맞추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제 투시의 개념인데, 이 면이 하나의 면이 이 사물의 윗면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뒤에까지. 우리가 뒤를 그리진 않지만 뒤에도 이렇게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총 6개의 면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3면을 지금 그릴 건데, 이 면들이 이 면의 형태가 그냥 평면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은 입체로 이루어진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시가 생기죠. 투시가. 그래서 앞에서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개념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개념으로, 이렇게 여기와 여기 세 선을 비교해서 하고, 여기와 여기 이렇게 세 선을 비교해서 하고, 이 사물이 길어진다면 아래쪽으로도 투시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도 투시가 생겨서 조금 좁아질 텐데, 실제로 크기가 커질 때는 이 투시가 조금 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비교적 작은 사물을 그릴 때는 이 투시는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고, 이 사물의 각도가 완만할 때는 투시가 좀 적게 보이고, 이 사물의 각도가 좀 클 때는 투시가 조금 더 생깁니다. 근데 이 투시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깊이 있게 아직은 다루지 않고 이런 정도 개념만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 뒤의 면이 넓어 보이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좀 어색하게, 실제로 이렇게 생긴 사물이란 모르겠지만 이게 반듯한 육면체라고 하면 이렇게 뒤로 가서 넓어지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색한 경우,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얘를 줄여서 이렇게 면을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서. 그래서 처음에 스케치 과정은 자꾸 이제 하면서 조금씩 고쳐가야 되기 때문에 연필선을 가급적 흐리게 해서, 사비로 흐린 선이 잘 조절이 안 되면 B나 B 정도를 가지고 혹은 뭐 H를 가지고 스케치를 해도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를, 투시를 신경 쓰고 비율을 신경 써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고, 그리고 자, 이제 입체감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체감을 낸다는 건 사물이 빛을 받았을 때의 상태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물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빛을 받는 걸 조건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빛이 보통 위에서 이렇게 오고, 위에서 이쪽에서 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위에서 오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온다면 여기서 또 약간 앞쪽에서 이렇게 오는 빛이냐, 아니면 뒤에서 오느냐, 혹은 여기서 오느냐,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이 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명암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예는, 이 그림은 이쪽에서 빛이 오는 걸로 설정을 해서 이쪽에서 빛이 오는 걸 설정을 해서
이쪽 면을 가장 어둡게 해주고, 이 부분은 위에서 빛이 오니까 밝게 해주고, 여기는 중간 정도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림자가 이렇게 이제 들이올 텐데, 이 그림자의 길이도 빛이 이렇게 조금 더 위에서 오면 짧아질 것이고, 조금 더 옆에서 오면 조금 더 길어질 거죠. 그러니까 빛의 조건을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대략 길이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하고 나면 되게 뭐 밝은 부분부터 칠할 수도 있고 여기부터 칠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자, 이 빛이 왔을 때 이 부분을 어둠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는 빛을 받는 부분이에요. 빛을 받는 부분, 밝음인데 여기가 가장 밝고 좀 덜 밝고 여기는 아주 어두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어두운 부분의 톤 변화는 이 부분이 가장 진하고 뒤로 갈수록 차츰 흐려지고, 여기서 아래로 갈수록 차츰 흐려지고, 또 여기서 아래로 갈수록 차츰 흐려지고, 여기서 뒤로 갈수록 차츰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진하고 이 부분이 가장 진하면서 톤이 차츰차츰 변화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색을 칠해가는 거는 비교적 얘를 조금 선 연습을 했다고 해도 선이 이렇게 잘 써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밑색을 깔 때는 약간은 좀 편한 기분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조금 긴 선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 방법이 있겠지만, 가급적 앞쪽이 조금 진하고 뒤로 가면서 차츰 흐려지고,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흐려지고, 또 앞에서 뒤로 가면서 흐려지는, 자, 이런 느낌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면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 이 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뒤로 가는 느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는 방향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거를 좀 표현을 해줘야 이게 이 면이 정면으로 보이는 면이 아니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렇게 해서 이 방향성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거를 입체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향성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 방법으로 빛을 받았을 때 상황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을 쓸 때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우선은 좀 가벼운 기분으로, 또 이 면 같은 경우도 색을 이제 칠하면서 처음에는 연필이 좀 잘 칠해지지 않아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이 면의 톤의 변화는 되게 이 면에서는 여기가 제일 밝고, 여기로 가면서 조금 진해지고, 또 여기로 가면서 진해진 톤이 다시 위에서 아래로 갈 때 조금 흐려지고, 여기도 좀 위보다는 아래가 약간 더 진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간 이 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진해질 경우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대비가 약해지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밝은 톤에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로 가면서 약간 진해지고, 뒤로 가면서 약간 진해지고, 여기서 밝다가 여기서 뒤로 가면서 약간 진해지고, 또 이 부분이 밝다가 약간 진해지고, 자, 이렇게 톤 변화를 생각해서 하다 보면 여기가 제일 진하고 여기가 제일 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밝고 여기가 좀 덜 밝고, 이 부분에서는 여기가 제일 진하고,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자, 그림을 이제 그려가야 되는데요. 어둠이 시작되죠. 기본적으로 어둠이 시작되고 나면 이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다 실은 반사광이라고 봐야 됩니다. 반사광. 그래서 어둠이 시작되고 반사광, 그림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빛은 여기서 이렇게 왔지만 이 빛이라는 건 세게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는데, 주변에 이 반사광은 어두움 주변에 공기의 입자라든지 혹은 사물이 있을 때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서 이 부분이 완전히 어둡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부분의 색깔이, 빛이 반사되는 느낌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색깔이
덜 진해지는, 위보다는 덜 진해지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연필은 부지런히 이제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는 연필선으로 칠을 해주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 연필선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듯이 한쪽 방향이나 쪽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겹쳐칠하면 연필이 약간 거칠게 묻기 때문에 이 연필의 입자가 종이에 닿는 느낌을 약간 느끼면서 연필이 어떻게 갈리는지 이걸 느끼면서 또 힘 조절을 해서, 자, 이제 불필요한 선은 좀 지우고, 진한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자, 이거는 지금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그린다기보다는 명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질감이나 고유 색은 좀 무시하고, 물론 이거는 조금 흰색에 가까운 사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친 정도도 적당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톤이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변하고, 위에서 아래로 변하고 앞에 뒤로 변한다는 개념이고, 그림자는 시작하는 부분이 진하죠. 자, 그래서 이 색을 들 때 되게 이면을 다 칠하고 그림자를 따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이 그림자를 칠했을 때 이 색감이 완성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림자를 하고 나면 이 색이 주변에 그림자의 진한 색의 영향을 받아서 흐려지기 때문에 따로 그리는 것보다는 이 그림자를 과정에서 같이 해서 차츰 이렇게 힘을 빼서 해서 그림자를 이렇게 넣어주고, 사물의 고유색 따라 다르지만 이 부분도 사물이 진할 경우에는 그림자가 약하기도 하고, 사물이 밝을 때는 그림자가 조금 더 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죠. 자, 뒷부분은 조금 힘 조절을 신경 써서, 그리고 연필을 적당히 겹쳐서, 뒷부분은 선을 좀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뒤로 서서히 물러나는 기분을 가지고 색을 맞춰서 가볍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자, 초반에는 가급적 연필을 조금 눕혀서 쓴다 생각을 하시고, 차츰 연필을 쓰다 보면 이제 연필을 약간 세워서 약간 이제 가는 선을 조금 이용해서, 지나치게 연필 굵은 선만 쓰게 되면 연필이 좀 뭉치거나 색이 지나치게 좀 탁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겹치는 정도, 그리고 힘 조절을 해서 서서히 색을 약간 묻혀 들어가듯이 쓰기도 하고, 또 선을 조금 세워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적절히 약간 긴 선과 짧은 선, 굵은 선, 가는 선, 또 방향의 겹침, 이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칠을 해나가면 됩니다. 이게 모서리 시작하는 부분은 다시 조금 챙겨줄 필요가 있어요. 입체는 색 변화를 가지고 느끼는 거고, 우리가 진했다가 흐려진다고 하지만 완전히 그라데이션으로 꼭 할 필요는 없고, 진했다가 살짝 흐렸다, 다시 조금 진해졌다가 다시 흐려졌다가 이렇게 변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뒤로 가면서 흐려지는데, 중간중간은 이렇게 약간 진했다 흐렸다, 진했다 흐렸다, 이런 변화를 약간 이렇게 외연적으로 주는 게 그림을 보기에 조금 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색이 조금 변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너무
급격하게 어색하지 않으면 그런 걸 잘 이용하는 것도 좀 방법이. 이 어둠에 대한 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것을 입체로 그릴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부르는 선이라고 하는 개념, 연필로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선이 되는데, 이 입체 안에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면이 되지 않는 자체를 선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이 외곽, 이 꺾이는 부분도 꺾이는 면이라고 표현하고, 이 외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입체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하게 그려내면 이게 이 면과 포함되지 않는, 이거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선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이 뭐 특별히 색깔이 진하거나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같은 색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선으로 따로 보이지 않도록 주변의 색을 칠해서 같은 면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칠해줘야지 이것이 면으로 느껴지는 거죠. 자칫하면 이 부분들이 선이 되지 않도록 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선을 쓰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따로 노는 무늬이거나 아니면 선으로 보이는데, 이 색깔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면 전체를 이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색과 어울리도록 주변에 선을 써주면 이것이 같이 이렇게 면으로 어울리는, 선들이 어울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약간 진한 선이 한번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것이 지나치게 좀 겉돌까봐 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겁을 내는 것보다는 일단 주변에 색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좀 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처리를 하는데, 질감이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꺾이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앞에서 뒤로 가면서 조금 진해지는 기분으로, 그래서 이 톤이 똑같지 않고 약간은 변해줘야 이것이 이렇게 방향이 느껴지는 면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선을 쓰는 정도는 약간 촘촘하게 쓸 수도 있고, 이제 선을 좀 더 간격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경험을 좀 많이 해야, 이 선을 다루는데 이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 톤에서 어울리는 정도의 색을 얻을 수 있을까는 이 경험을 통해서 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많이 그려보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선 연습을 좀 더 해서 그 감각을 조금 키울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톤의 분위기만 좀 맞출 수 있다면 선이 뭐 약간 이렇게 일률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주고, 자, 이거를 딱 완벽하게 완성이라고 하기 전 단계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떼고, 자, 뒷부분을 이제, 뒷부분은 비교적 밝기 때문에 색을 이렇게 많이 칠하는 게 아니라서 뭐 빨리 칠할 수도 있지만 좀 천천히 가볍게, 연필을 가볍게 쥐고 이렇게 칠을 해나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에는 가장 밝게 우선 남겨주고, 뒤로 가면서 차츰 앞으로 오면서 힘을 좀 빼고, 뒤로 가면서 조금 힘을 주고, 그래서 섬세하게 색을 넣어줘야 돼요.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물론 이 사물이 거칠다면 밝은데도 좀 거칠게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거친 사물을 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색을 섬세하게. 필요에 따라서 약간 비슷한 힘을
선 간격을 조금 줘서 선이 조금 보이는 것도 느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강약들, 약간 강약들이 좀 생기도록 우연의 효과를 이용해서 그리면 되죠. 어느 정도는 윗면, 옆면, 또 이쪽 면의 어두움, 이 부분이 좀 되면서 약간 입체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입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톤을 무조건 많이 칠한다고 해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고, 적당히 톤의 차이들이 적당히 생기도록, 그래서 변화를 잘 주다가도 좀 긴 선으로 다시 이렇게 크게 칠해서 하다 보면 또 변화가 좀 단순해질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큰 차이가 좀 더 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톤이 변하는 거를 잘 느끼면서, 전체적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좀 입체적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리면서 아주 안 좋은 자세는 굉장히 이 사물에 가깝게, 내 그림에 가깝게 가서 이렇게 막 정확하게 그리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은 우리가 입체로 그리는 거는 거리를 두고 봐야 양쪽 눈이 바라보면서 이거를 입체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가깝게 가서 보면은 그 입체를 좀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서 사물이 커질수록 자꾸 더 뒤로 나와서 그림과 더 멀리 좀 떨어져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부분을 그릴 때 부분을 신경 쓰기 때문에 전체를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물이 좀 작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한눈에 잘 보이지만, 커지면 한눈에 잘 안 보여서 자칫하면 너무 부분에 치우치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나 균형이나 바란스도 안 맞고 또 입체도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부분을 할 때 좀 신경을 쓰더라도 중간중간 뒤로 나와서 이렇게 자꾸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요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입체감을 내는데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이 안에 쓴 선들은 이 과정을 조금 봤겠지만, 여러분들이 선을 뭐 길게도 썼다 짧게도 썼다가,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쓸 때 그냥 무의미하게 뭐 이렇게 선을 막 쓴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아무 형태가 없이 이렇게 색을 막 쓸 때는 이것이 별다른 질서를 느낄 수가 없는데, 얘를 가지고, 이 칠해진 걸 가지고 어떤 면을 형태를 만들어서 이 색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고, 다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색을 보완해서 이 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어두운 면이다, 이렇게 이제 질서를 좀 만들어주면, 이 면은 다시 이 색깔들은 질서를 가지고 있게 되죠. 또 이쪽 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쓸 때 이런 선은 꼭 이런 선을 써야 질서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선을 쓰든지 조금은 이제 무질서해 보일 수 있는, 명암 변화가 없거나 뭐 형태를 이루지 않을 때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이 무질서한 요소들을 그림 속에 끌어들여서 면을 이루고 톤 변화를 만들어주면, 그 톤 변화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무질서한 선들은 다시 이렇게 안에서 질서가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질서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부분이 빛을 받아서 가장 밝게 보이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차이들이 생기는 것. 또 여기에 진한 색부터 이렇게 단계가 생기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요소들은 질서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내가 선을 쓴 느낌들은 사실은 무질서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한 요소들을, 그래서 이 선을 쓸 때 우리가 선이 잘 안 써진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선이 잘 안 써지더라도 그 선들을 조금은 힘 조절을 하고 색 변화를 잘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톤 관계나 명암 관계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아무리 무질서하게 쓴 선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를 잘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색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서 이 부분이 밝은데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좀 진해지거나 하면 지우개로 다시 이렇게 약간 찍어내는, 지우는 것보다는 좀 찍어내거나 이렇게 약간 때리거나 살짝 색을 이렇게 살짝 빼는 정도로 이렇게 조절을 잘 해서 다시 만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림은 이 질서의 요소와 이 무질서한 요소들이 적당히 섞여서 좋은 느낌을, 그래서 색이 다양하게, 무질서한 색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건 다양한 톤 변화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이 톤들이 변하는 것들은 또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섞여서 그림을 조금 더 좋은 느낌으로, 이건 또 재밌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는데, 상대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그림에서는 상대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기도 하지만 그림에서는 특별히 많이 쓰는데, 내가 선을 썼을 때, 과정에서 선을 이렇게 썼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진하다라고 느끼지만 이 색보다 더 진한 색을 넣게 되면 이 색깔들은 다시 좀 흐린 색이 되죠. 그리고 이 밝은 색도 여기에 있는 밝은 색보다는 이 옆에 진한 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밝게 보이는, 이런 이제 이것을 명도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색도 그렇고 같은 선의 길이도 그렇고 뭐 많다 적다 이런 것도 그렇고, 과정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이 색은 좀 진한 것 같다 라고 느끼지만, 그래서 오늘 된 것 같아 라고 느끼지만, 사실 주변에 더 색이 진하거나 더 긴 선이 있거나 하면 길어 보인 것도 짧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내가 쓴 선이 나는 비교적 이렇게 이 선을 썼을 때 이 선은 길어 라고 하지만 이것이 길지 않고 더 긴 선이 있을 때 이 선은 짧아질 수가 있고, 짧은 선을 썼다고 하지만 더 짧은 선이 있으면 이 선은 또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서 긴 선을 쓴다면 뭐 이런 정도를 쓰게 되면 긴 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같은 길이의 선을 여기 썼을 때는 비교적 짧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선, 긴 선을 쓸지 짧은 선을 쓸지도 사물에 따라서 그 느낌이 이제 다르게 되는 거고, 톤의 차이도 이게 과정에서 내가 서에 썼을 때는 색을 칠할 때 이 색은 좀 진하다라고 느끼지만 이거보다 더 진한 색을 쓰게 되면 이 색은 또 흐린 색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한 색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제 색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과정에서 이 부분은 좀 어두운 면이 되고 진한 색이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과정을 이렇게 색을 칠해가면 지나치게 속도가 느리게 되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림에서 상대적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그려가면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거칠고 부드럽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거칠다 부드럽다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두 개 이상의 사물을 가지고 비교 대상이 있을 때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중요한 건 이 빛을 받았을 때 이 사물의 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자, 이것을 이제 계속 응용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흰색 벽돌을 가지고 실제 사물을 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벽돌처럼 되고 할 것인가, 입체적으로 느껴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벽돌처럼 좀 느껴질 수 있는지 그런 표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